안녕하세요. 손성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산 있죠? 저 산. 저게 이제 백운봉이라는 산인데요. 양평에서는 기운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백자들은 산은 다 기운이 좋다고 오고 그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 좋은 백운산 기운 받아서 도장천보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도장 경영 밥상에서 중요한 것은 국어 인성교육이고 밥은 인성교육이고 국어는 가정통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수련생을 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가정통신문은 어떻게 바꿀 것인데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소통하는 방법들이죠. 이 아무리 안에 좋은 밥을 만들었고 좋은 반찬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부형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르면 그 도장에 대해서 중요성, 교육의 의미, 신뢰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이 가정통신 영상 하나로만 학부모님들은 그 도장 교육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관계없이 이 내용만 잘 전달만 한다면 도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방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답은 인성교육, 국어는 가정통신 영상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도장 경영 밥상에서 밥과 국과 함께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반찬을 오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반찬은 지도자의 특기를 이용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태권도장 경영에는 경영이 있고 지도법이 있잖아요. 그죠? 경영이 있고 지도법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체력 향상을 할 것이냐 이거죠. 학부모님이 태권도장 요가는 가장 중요한 바라는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체력 향상 프로그램이죠. 태권도가 아니죠. 그죠? 체력 향상 프로그램 전에서 그러면 지도자의 특기 강점을 이용해서 체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 방법이 첫째는 지도자의 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 따라서는 겨루기를 잘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범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태권 체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 돼요. 내가 시범을 잘한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체력의 향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시범을 잘한다. 뭐 이렇게 겨루기를 잘한다. 그럼 겨루기를 가지고 체력 향상을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태권 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2017년도까지 전국 탑을 지킨 송종환 관장이 있죠. 서울에 송파구에 있는 관장님인데 그분은 태권도 플러스 축구를 이용을 했어요. 자기가 축구를 되게 잘하거든요. 축구 선수 송종국 선수의 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축구에 상당한 태권도 더 잘하는 소질을 가지고 있죠. 그걸 통해서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그건 한 7년 가까이 전국 탑을 지켰습니다. 태권시의 병관철이는 예를 들어서 시범을 아주 자기는 잘하죠. 그걸 통해서 부각시켰고 그다음 활성화시켰고 남중진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또 많이 뜨고 있잖아요. 태권 줄넘기를 통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켰죠. 등등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강점을 이용을 해서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제 같은 경우는 무도 태권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겨루기를 했었어요. 저도 겨루기 선수도 해봤고 학교 팀 코치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배웠던 게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겨루기를 통해서 했지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무도 태권도 전향을 했었었죠. 그건 나중에 무도 태권도에서 하는 방법은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강점, 특기를 이용을 해서 체력을 향상시켜라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쉽고 재미있게 더 빨리 이 활성화시킬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본인에 있는데 굳이 왜 자꾸 딴 데에 가서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시범을 잘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태권 체조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죠. 굳이 내가 태권 체조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장이 시범을 잘하니까 그쪽에 가서 배운다. 필요 없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강점을 이용해서 활성화시켜라는 겁니다. 그게 지도법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겨루기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품새만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품새 시범을 통해서 아니면 품새를 통해서 하든 겨루기를 통해서 하든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그 실기 행해지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함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태권도 시범단 단장이라 그러면 공연 시범 보여를 갔을 때 그걸 할 것 같아요.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오늘 무엇을 시범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시범 주장으로부터 그 보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은 질문하죠. 오늘 왜 이 태권도에서 어떤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범단 주장은 시범단은 전체가 그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시범단을 통해 시범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도 키우고 성취감도 키우고 그 다음에 자존감도 키우고 그래서 이 시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활동에서 제가 성취감도 느껴서 참 행복합니다. 등등 어떤 그 시범 활동을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 여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빼버리고 시범만 보이면 아이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몰라요. 마찬가지 겨루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겨루기 네가 겨루기를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수련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겨루기 훈련을 시켜야 수련생들도 그 겨루기의 목적,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알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알죠. 설령 겨루기 하다가 우리 애가 좀 다쳐가 오더라도 또 한 대 맞고 오더라도 학부모들이 겨루기는 이 관장님 겨루기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분명히 인지를 한 다음에는 관계없어요. 그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겨루기 하다가 코피가 터져오고 뭐 타박성을 입고 오게 되면 학부모들 요즘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학부모님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플러스 인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겨루기만 잘하게 되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똑 머리 교육을 시켰다면 머리 교육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성교육이 밑받침이 되어야 돼요.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머리 쓴 교육을 나쁜 데 활용할 수 있죠.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려면 마음 교육 반드시 따라야 된다. 겨루기를 하든 품새를 하든 시범을 하든 태권 체조를 하든 태권 줄넘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인성 교육이 받쳐줘야만 이것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겨루기만 잘해서는 안 되죠. 교육의 근본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인성교육을 들고 나왔을 때 선배들이 참 저보고 많이 나무랬습니다. 저놈 어디서 굴러먹었는 놈이야. 뭐 하는 놈이야. 사이비 아니야. 엄청난 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도자가 겨루기를 잘한다고 태권도가 뭐냐 그러면 겨루기가 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의 교육 수단이 되어야 되고 최종 목표는 홍익기간 쉽게 말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너무 겨루기에만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2019년도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뭐냐면 지구촌 시대에서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의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겨루기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품새를 이용하고 시범단을 이용하고 등등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상적인 인간상, 부모가 원하고 이 사회가 원하고 아이가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기들은 교육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강점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 지도법이죠. 경영과 지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점을 이용을 해서 도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강점이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딴 사람의 강점을 찾으려고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즐겁게 지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즐거우니까 수련생도 즐겁고 학부모도 즐겁습니다. 다 즐거운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또 이 가운데서 시범과 태권 줄넘기는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이 겨루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무도 태권도를 통해서 나는 최고가 되는 도장이 누가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행복한 꿈 동호회 태권도 동호회란 그 친목 단체를 같이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그 목표 핵심은 수련생들의 어떤 양질의 교육을 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경영법에서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트렌드가 무엇이고 무엇을 경영과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학부모는 경영에 따라서 도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2019년도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자, 파이팅 하십시오. 저 뒤에 백운산 보이시죠? 저 산이 정말 기운 좋은 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운 받으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다음 주에 뵐게요.